군포서 60대 남성 추락사 지인은 집안서 흉기에 찔려 숨져. 류수현 기자 등호 경기 군포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고 그와 지인 관계인 50대 남성은 건물 내부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오후 3시 40분께 군포시 다세대 주택 지상에서 60대 남성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 주택 3층 옥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비슷한 시각 A씨가 추락한 주택 건물 내부에서는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50대 남성 B씨와 60대 여성 C씨가 발견됐다. B씨는 숨졌고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 밖으로 새어나온 혈흔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C씨가 서로 지인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의료원 후속 40대 남성 숨져 코로나19 역학조사. 김선호 기자 등호 베트남 여행을 갔다 온 4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남성은 발열 증상은 없었으나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가능성에 대비해 이 남성이 머무른 병원 응급실을 폐쇄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17번지일 오전 9시께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A, 40대, C가 119 구조대원에 의해 실려왔다. A씨는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숨졌다. 이 남성은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이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가 발열 증상은 없었지만 해외여행 경력이 있는 만큼 병원 응급실을 임시 폐쇄한 뒤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의뢰했다. 역학조사 결과는 약 6시간 뒤에 나올 예정이다. 우한서 일가족 4명 코로나19 치료도 못 받고 비급적 사망. 김윤구 특파원 등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진원 지인 중국 후베이, 호국, 성우한, 모한에서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도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잇따라 숨진 비극이 일어났다. 16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제신에 따르면 후베이성 영화 제작소 대외 연락부 주임인 창카이, 상케와 그의 부모, 누나 등 4명이 코로나19로 잇따라 숨졌다. 창카이의 부인도 코로나19에 걸려 중환자실에 있다. 그의 대학 동창의 전원에 따르면 창카이 부부는 부모와 함께 살았다. 55세인 그는 춘절 중국의 설, 전날인 지난달 24일 부모와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튿날인 25일 창카이의 아버지는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창카이와 누나가 아버지를 간호했으나 사흘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지난 2일에는 창카이의 어머니 역시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지난 14일 새벽 창카이도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같은 날 오후 그의 누나도 같은 병으로 숨졌다. 17일 만에 일가 4명이 코로나19로 연달아 세상을 떠난 것이다. 창카이는 죽기 전 남긴 유서에서 자신과 가족이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을 토로했다.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 병원에 갔지만 하나같이 병상이 없어 환자를 못 받는다고 했다.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병상을 구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그는 양친의 병간호를 한 지 며칠 만에 바이러스는 무정하게도 나와 아내의 몸을 삼켰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애걸했지만 병상을 구할 수 없었고 병은 치료 시기를 놓쳐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는 평생 아들로서 효도를 다했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했으며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했다면서 내가 사랑한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을 고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창카이의 대학 동창은 창카이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런 비극을 알리고 책임을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23일 우한의 도시 봉쇄 조치 이래 병상이 심각하게 부족해 많은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할 수 없었다.
차이 씨는 초기에 당국이 의심 환자 관리에 소홀했던 것을 위기에 처한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박는 식의 정책이라고 칭하면서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우선 환자가 제때 진단받지 못해 조기에 치료할 수 없었으며 이는 경증 환자의 중증 환자 전환과 사망률 상승을 초래한 점을 꼽았다. 또한 대부분 의심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지 못하고 집에서 병상이 나기만을 기다리다가 가족이 전염되고 지역사회로 바이러스가 번져 환자 수가 무섭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차이 씨는 현장 취재 결과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고 결국 사망하거나 심지어 가족 가운데 여러 명이 숨지는 일이 일이건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한편 차이 씨는 전문가를 인용해 일부 가정의 중증 환자 비율과 사망률이 높으며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의 특정 유전자와 진화도가 높은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의 한 의사는 병리 검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당신의 58 사진 한 장으로 인생 바뀐 5월의 꼬마 조천호 씨. 천정인 기자 등호 하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던 만 5살 꼬마.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눈망울과 무덤덤해 보이는 표정은 역설적으로 58의 비극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꼬마는 그렇게 무덤덤하게 아버지를 보냈다. 아이가 커가는 동안에도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것이 5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낙인 찍고 서슬퍼런 감시를 이어가던 군사 정권 아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이런 침묵 속에 고요를 깨뜨린 건 7년이 지난 1987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외신에 보도되면서 꼬마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58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다가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숨진 조사천, 당시 36세, 씨의 아들 조천호, 45, 씨 이야기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조 씨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다. 지독한 가난이 찾아왔고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모습과 돌봐줄 사람 없이 홀로 남겨진 삼남매의 외로움까지 모두 곁에 없는 아버지의 탓으로 돌렸다. 이런 조 씨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사춘기에 접어든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인터뷰 요청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심지어 학교 수업을 받는 도중에 누군가에게 불려나가 함께 뉴욕을 둘러보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런 사이 평범하지만 쾌활했던 조 씨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뀌었고 한때 대인기 피증까지 생길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한없이 비뚤어지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지만 고생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다. 조 씨는 군대에 가서야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졌다고 했다. 아버지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용서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됐죠. 군대를 전역한 조 씨는 1998년 젊은 일손이 필요하다는 58 유족회의 부탁으로 광주 북구 망월동에 처음 마련된 58 희생자 공동묘지 망월동 묘역에 일용직으로 들어갔다. 다니던 대학은 야간으로 바꿔 학업과 병행하면서 묘역 관리인으로 청소 등 자비를 도맡았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묘소를 매일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곤욕스러웠던 건 참백에게 사진 전시실을 안내하는 일이었다. 당시 전시실은 1980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58 전후의 상황이 사진과 함께 시간순으로 전시돼 있었고 가장 마지막엔 조 씨의 레신 사진이 걸려 있었다. 조 씨는 참배객들이 오면 일자별로 설명을 해드리는 일을 했다며 특히 사진과 함께 영상을 틀어놓았는데 총성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너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참배객 안내를 위해 58을 공부하면서 조 씨는 처음으로 58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뿌리를 보면 참지 못했던 아버지가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한 조 씨는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상처도
아버지를 원망하던 마음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일부 참배객들이 영정을 든 꼬마가 조 씨라는 것을 알아보고 따뜻한 위로를 건넨 것도 조 씨에겐 위안이 됐다. 2001년 기능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조 씨는 58묘지가 현재의 국립 58민중묘지로 새로 조성되면서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처음 해보는 행정 업무가 미숙했지만 그가 5월에 꼬마라는 사실을 안 동료들은 업무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 반면 업무 성과를 내거나 승진을 할 때 누군가는 58 후광이라는 덕을 본 것이라고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었다. 사진 한 장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 씨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셈이다. 58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일해온 조 씨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진상규명이 숙제로 남아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만큼은 58이 상처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진실이 명확해지고 시선이 따뜻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한다며 저는 그렇게 크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꼭 그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루스 예방 공공장소 비누 놓지 말라는 북한. 사실일까? 차든호 기자등호 비누를 사용할 때 여러 사람이 한 비누를 사용하면 바이러스 전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비누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6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종 코로나 비루스 구체적 장악, 신속한 대책, 위생선전 강화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이다. 해당 보도에는 평양의학대학병원 과장이 나와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공장소 비누 사용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이는 과연 올바른 내용일까? 국내 보건소 등 의료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비누를 쓰더라도 바이러스를 옮기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다수의 사람이 찝찝함을 가질 수는 있으나 효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조봉수 해운대구 보건소장, 의사에 따르면 축축한 비누나 비누 받침대 등의 세균 등 오염물질이 살 수는 있지만 이는 비누를 사용해 거품을 내고 손을 씻는 과정에서 모두 씻겨 나가며 사라진다. 비누는 pH가 높아서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다. 오히려 손을 씻은 뒤 공용 수건을 쓰거나 화장실 손잡이를 잡는 등의 과정에서 손 씻기 효과가 반감하는 경우가 많다. 조 소장은 비누에 있는 성분이 손에 있는 물질을 떨어내는 역할을 해 비누에 있는 오염물질이 묻지 않고 비누에 있는 물질이 몸에 묻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비누로 씻더라도 짧게 씻으면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 소장은 아니라고 답한다. 조 소장은 비누를 단시간에 써도 안 씻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국내에서는 30초 이상 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미국 질병통제센터 등 자료에는 비누를 20초 이상만 써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전했다. 우리도 장기 격리되나 캄보디아 정박 크루즈선 승객들 불안. 민영규 특파원 등호 캄보디아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에서 내린 승객 가운데 한 명이 말레이시아로 이동한 직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크루즈선의 하선이 중단되자 승객과 승무원 900여 등 명가량이 불안해하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 횡핀, 항정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처럼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해 장기 격리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것이다. 지난 1일 기항지인 홍콩에서 출항한 웨스테르담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괌에서 잇따라 입항을 거부당하는 바람에 2주일가량 바다를 떠돌다 지난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항에 입항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41개국 출신 승객과 승무원 2,217명 가운데 감기 등의 증상이 있는 20명에 대해서만 정밀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설문조사를 한 뒤 하루 만에 하선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1,300여 명이 배에서 내려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83세 미국인 여성이 경유지인 말레이시아로 이동한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하선 순서를 기다리며 크루즈선에 남아있는 승객 230여 명과 승무원 747명의 발이 묶였다.
또 전세기 운항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미 배에서 내린 승객 300명가량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AF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17일 전했다. 이 크루즈선에 남아있는 한 영국인 승객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면서 집에 돌아갈 날이 가까웠었는데 다시 불확실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손자와 함께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80대 미국인 승객은 불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일이라며 승객들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 철수를 언급하며 자기 나라 정부가 캄보디아에서도 같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미 배에서 내려 격리 조처 없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거나 귀국길에 있는 승객 1,300여 명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더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염병 전문가인 스탠리 데레신스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말레이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른 승객에게 바이러스를 노출했을 수도 있다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증상이 없는 사람이 귀국한 뒤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데레신스키 교수는 웨스테르담호에서 내린 승객들은 최소한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으며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콩대 벤카올린 교수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탑승했을 때 감염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이는 승객 중에 최소한 한 명은 더 감염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